맹공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기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끝내 오열합니다. 자신의 곁에 있어야 할 서민기는 연락조차 없었고 병원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강진아가 민기의 전화를 가로막은 뒤였습니다. 공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기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단음 뿐이었고 결국 공이는 산후통에 시달리면서도 눈물을 삼킨 채 아이를 위해 버텨내기로 다짐합니다. 같은 시각 서민기는 강진아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고 강진아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공이 그 여자 생각은 하지 말라며 그의 입술을 텁습니다. 민기는 미소를 지으며 끝난 일이야라 답하고 두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친정에서는 공이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질 않아 불안에 휩싸이고 강명자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연신 창밖만 바라봅니다. 다음날 겨우 태어난 공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택시로 친정집 앞에 도착하지만 아기를 안고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맹경복은 기겁하며 공이를 안아 올리고 강명자는 공이의 퀭한 얼굴과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눈물을 쏟으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울부짖습니다. 공이는 그제서야 꾹 참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으며 민기씨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출산도 몰라요. 아기 아빠 맞는지 의심되어라며 흐느끼고 그제서야 친정 가족들은 서민기와 강진아의 관계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강명자는 핸드폰을 붙잡고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지만 해외에 있는 그는 태연하게 전화를 씹어버리고 대신 강진아와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며 완벽한 휴식이라는 문구까지 남깁니다. 이를 본 맹경복은 분노에 치를 떨며 저것들이 아주 환장을 했구만 이라고 외치고 결국 공이의 친정 식구들은 민기의 집으로 들이닥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공이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병원비에 밀린 입원비를 걱정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구단수는 조용히 그녀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떠나며 이제부터라도 내가 곁을 지켜줄게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강진아는 민기에게 공이가 우리 사이 들추면 끝이야. 그 여자 입 막아야 해라며 은밀한 제안을 건네고 민기는 차가운 눈빛으로 필요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야지라며 서서히 공이를 향한 추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친정집에 머물며 겨우 몸을 추스르던 맹공이는 아기의 고열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되고 담당 의사는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며 긴박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공이는 당장 입원비도 막막해 발을 동동 구르지만 서민기에게 연락조차 닿지 않고 친정 식구들마저 빠듯한 살림에 선뜻 돈을 마련하지 못해 모두가 발만 구릅니다. 결국 공이는 병원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기씨 제발 아기 아빠 맞으면 이럴 순 없잖아요 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지만 민기는 이미 강진아와 초아 리조트에서 와인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진아는 민기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리며 이제 진짜 다 잊고 살아. 공이 그 여자는 끝난 여자야 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민기 역시 그래 공이도 아기도 다 필요 없어. 지금이 행복해라며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그 시각 맹경복은 더는 참지 못하고 저 자식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며 일어나고 강명자 역시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위냐. 당장 헤어져라 공이야 라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공이는 아픈 아이를 안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이 모든 현실이 악몽 같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공이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러던 중 병원 로비에서 구단수를 우연히 마주한 공이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잠시 마음을 기댔고 단수는 공이씨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예요? 이제는 지킬 걸 지켜야죠 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단수의 말에 용기를 얻은 공이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친정 식구들과 함께 민기의 집을 찾아가 아이 아빠라면 책임부터 져요.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라며 문을 두드리지만 집안은 텅 비어있고 이웃들로부터 아유 며칠 전에 해외로 나갔다던데요? 라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강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뒤지다 강진아와 서민기의 여행 사진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분노하며 이 인간들이 사람 새끼들이냐 라 외칩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의 전부를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공이는 치를 떨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라며 끝내 오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아는 해외에서 공희의 출산 소식이 기사로 퍼지자 이를 덮기 위해 거액을 들여 언론을 매수했고, 공희가 민기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사에는 댓글 조작까지 진행되며 불륜녀가 억지로 애를 낳았다, 서민기 씨와는 상관없는 여자다 같은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희는 대중의 비난까지 견디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단수는 이대로 두면 공희 씨가 무너져요. 제가 움직일게요. 저 사람들이 공희 씨 인생 망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며 드디어 강진아와 서민기를 겨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구단수는 공희를 돕기 위해 강진아와 서민기를 상대로 철저히 준비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강진아가 대중 앞에서 공희를 공격하는 방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민기의 불륜 사실을 담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희에게 이제는 그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을 파헤칠 때야, 그들이 얼마나 추잡한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라며 다짐을 합니다. 공희는 구단수의 말을 듣고 눈을 뜨기 시작하며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쪼들리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강하게 일어섭니다. 그러던 중 강진아는 서민기와 함께 일련의 사라진 재산들을 은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공희의 친정 식구들, 특히 강명자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 저놈들이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알겠냐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강명자는 공희에게 이를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재산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야라며 힘을 실어줍니다. 공희는 이제 복수를 결심하며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때 서민기와 강진아가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공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구단수의 도움을 받아 민기의 비밀 재산을 추적하고 그가 숨긴 돈과 물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진아의 악행들이 드러나며 공희는 이를 언론에 폭로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끝내겠다고 다짐하며 공희는 강진아와 서민기를 상대로 대대적인 법적 소송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서민기는 점차적으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진아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일이 다 무너질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진아는 이를 비웃으며 괜찮아, 난 이미 다 준비했어. 우리 둘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해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공희와 구단수가 이미 그들의 비밀을 모두 파악하고 그들의 숨겨진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편 강명자는 공희에게 이제 내가 할 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그들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은 만큼 너도 내 삶을 되찾아야 해라며 강력하게 격려하고, 공희는 다시 한번 분노와 결단을 다지며 서민기와 강진아의 집을 향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강진아와 서민기는 점점 다가오는 공희의 반격을 느끼며 불안에 떨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희는 이제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그녀의 폭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질 예상 줄거리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